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더 깊고 가치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동력이 됩니다. 1971년 8월의 어느 일요일 밤, 단 20분간의 짧은 TV 연설 하나가 세상의 돈을 영원히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쟁도 혁명도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서 돈과 현실을 잇는 마지막 고리를 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날 밤 돈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대체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환상이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돈의 의미가 사라진 그날 밤, 미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거대한 금융적 결단을 내렸던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1년 이전까지 돈은 구체적인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당신이 1달러 지폐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뒷받침되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35달러를 은행에 가져가면 언제든 1온스의 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브레턴우즈라는 작은 휴양지에서 맺어진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 달러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다우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 프랑스의 프랑, 일본의 엔화 등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 자체는 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본위제라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변치 않는 금속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희소성을 통해 각국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 발행을 억제하는 것이었죠. 수십 년간 이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를 재건했고 국제무역은 꽃을 피웠습니다. 달러는 단순히 미국의 화폐를 넘어 세계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약속은 단 하나의 조건에 의존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지 않는다는 신뢰였습니다. 한동안 미국은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언제나 유혹에 약한 법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을 재건하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렀으며 대륙을 횡단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인류를 달에 보냈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는 미국이 보유한 금의 가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자 계산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금계 보관소인 포트녹스에는 약 2억 8천만 온스의 금이 있었지만 전 세계를 떠도는 달러의 총량은 그 2배가 넘는 금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 불균형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허세를 지적한 것은 프랑스였습니다. 군사 제국만큼이나 금융 제국을 불신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쌓아두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는 약속대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군함은 말 그대로 뉴욕으로 항해하여 포트녹스에서 나온 금괴를 싣고 돌아갔습니다. 독일, 일본, 심지어 영국까지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백악관의 밀실에서 닉슨의 참모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금을 모두 잃고
그와 함께 달러의 가치를 지탱하던 전 세계의 신뢰마저 이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약속을 지키다 국가부도 사태를 막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를 깨뜨리고 세상이 혼란에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거나 닉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저녁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그저 평범한 저녁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책상에 앉아 전례 없는 발표를 하는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단 한 문장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화폐의 역사를 끝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는 단어는 이 거대한 변화를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5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 그 일시적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돈은 약속이기를 멈추고 정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금에 묶여있지 않은 달러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명목화폐, 즉 정부의 법령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령과 함께 세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대중은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고 가게는 문을 열었으며 물가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이라는 족쇄가 사라지자 더 이상의 한계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제약 없이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은 광산이나 생산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나왔습니다. 1970년대는 곧 그 대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식료품, 연료, 집값 등 모든 것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1971년 평균 25,000달러였던 미국의 집값은 10년 만에 거의 3배로 뛰었고 유가는 4배나 폭등했습니다. 달러의 구매력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은 당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수출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국 경제에도 거대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유소와 식료품 가게에서 그 고통을 체감했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새로운 시대, 즉 빚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돈은 그 가치를 지탱할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완벽한 대체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정부가 이 시스템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 달러는 언제나 통용될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빚은 영원히 늘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든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닉슨의 조치 덕분에 미국은 금 보유고 걱정 없이 전쟁 자금과 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신용 팽창의 주기를 반복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새로운 금융 질서에는 달러 본위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금으로 달러를 뒷받침하는 대신 달러로 세상을 뒷받침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무역, 모든 외환보유고, 모든 대출이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을 수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통화를 수출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어두운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돈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게 되자 빚은 중독성 강한 마약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빚을 냈고 기업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빚을 내 자사주를 매입했으며 가게는 더 이상 월급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번영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1년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4천억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그 액수는 34조 달러를 넘어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빚은 오직 닉슨이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뒤를 따랐습니다.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나라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명목화폐를 채택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구상의 어떤 주요 통화도 실물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은 믿음이 되었고 역사가 늘 상기시키듯 믿음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1997년 IMF 외환위기 역시 어찌 보면 달러와 빚 위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한 단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닉슨은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제국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도박은 단기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미국은 위기를 피했고 시장은 안정되었으며 금융 세계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숨겨진 채 미래로,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로 미뤄졌습니다. 돈이 닻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이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자산 거품은 커져만 갑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사적이 된 정부는 계속해서 인쇄기를 돌립니다. 금태환의 창구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저축과 생산보다는 빚과 투기, 그리고 조작에 보상하는 시스템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환상은 완벽해졌습니다. 종이가 권력이었고 권력이 곧 종이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새로운 시스템은 즉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전 세계 석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묶어 그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달러 외교의 도구가 되어 달러로 돈을 빌려주고 각국이 달러의 궤도 안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강요했습니다.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2008년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해결책은 항상 같았습니다.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금융은 시스템을 더 거대하지만 더 취약하게 만들었고,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는 대가로 더 끔찍한 결과를 보장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금이나 생산이 아닌 가장 변덕스러운 자원인 신뢰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71년에 진정으로 죽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금본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노동, 희소성 또는 실질적 가치를 대변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돈은 정부가 들려주고 시민들이 믿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말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동안에만 유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런 모든 이야기의 끝이 같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로마는 은화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프랑스 혁명 정부는 아시냐 지폐를 남발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은 마르크화를 무한정 찍어냈습니다. 실물 가치를 약속으로 대체했던 모든 제국은 결국 신뢰의 심판을 마주했습니다. 닉슨의 발표는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믿음이 금을 대체하고 환상이 현실을 대체한 순간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결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결코 갚을 수 없는 빚, 붕괴를 피하기 위해 끝없는 팽창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 모든 것을 정상이라고 믿는 세대. 물가가 오르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정부가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1971년 달러가 자유를 얻고 세상이 그 족쇄에 묵이던 그 밤에 내려진
한결정의 기나긴 메아리입니다. 돈은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호성 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해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